안녕하십니까. 무진보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한풍이 씨가 맞느냐 한평리 씨가 맞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풍리 씨가 맞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한풍현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한풍현과 모평현이 합하여 한평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평리시에서는 한풍에서 한평으로 지명이 바뀌어서 한평리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풍이시는 시조, 광봉조, 벽상, 사만, 삼중, 대광, 보국, 좌명, 공신, 한풍부원군의 훈봉에 의해서 한풍이시가 득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풍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족의 역사를 기록한 선세의 채통을 올바르게 하고 역대 조상님들의 위훈과 위협 그리고 유훈을 체계 있고 소상히 실어서 추모하고 또 정성으로 조상님을 섬기는 명문수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하여 자손들은 큰 긍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조상의 후손이면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숭도 화목하여 단결하여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진 참의공가의 화제로 소장하고 있던 족보와 호구가 소실되어 되었고 또 임진왜란 등으로 우리의 문적과 또 구보가 실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란 등으로 구보의 문적이 실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풍이씨 기록으로 1633년 계유초보가 있었다 하고 또 1663년 계묘초보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책자는 전해 내려오지 않고 서문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88년도 무진보가 발행되었는데 그 무진보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책자가 바로 무진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풍리씨 최초 족보는 바로 이 무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책자로는 최초니까요. 또한 우리의 족보사를 살펴보면 화재와 병난 등으로 족보와 호구가 실존되어 믿을 만한 문적이 거의 없습니다. 1688년 무진보를 처음 만들 때 서울과 지방 각지의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가승을 모아서 고증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 각 문중에서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던 가승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은 채 세계의 호착과 호구의 연갑이 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호구 변이를 넣어서 수보를 하다 보니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동족 사이에 화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족보가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편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족보를 주관하던 학덕 있는 어르신들은 1688년 무진 초보를 한 뒤 매번 수보할 때마다 문적을 수집하여 올바른 족보를 만들려고 노심초사한 정성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완벽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족보를 수보하라고 당부하는 유훈의 말씀을 남기신 것을 엿볼 수가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 무진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지에 보면 한풍이시 족보건 해서 뚜렷하게 표지에 한풍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장을 보면 여기는 또 한평이시 족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표지에는 한풍이시라고 하고 내용 서문에는 또 한평이시라고 했는데 한풍이시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진보의 서문은 3개가 실려 있는데 이 첫 번째가 1663년도 그 두 번째 족보인 계묘초보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계유 족보의 서문이 두 번째로 실려 있습니다. 이 서문은 1633년도 계유초보 서문입니다. 이 서문의 서두를 보면 한풍족보보 한풍이시 지족야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하게 한풍이시 족보는 한풍이시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명확히 정체성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풍이시는 한풍부원군인 광봉조로부터 득관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문을 보면 이 세 번째 서문이 이 무진보 서문입니다. 요게. 그리고 다음 장을 또 보면 여기 보면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런 식으로 10대까지는 자자를 쓰지 못하고 대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상계가 부정확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례로 1대부터 순지조 4대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한 290년 정도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4대가 290년 그리고 여기 7대에 보면 인자조가 나옵니다. 인자조는 인원조, 인관조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인계, 임금조, 인문조 이렇게 5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금조는 지화, 개선 이렇게 무진보에는 되어 있고 이 밑에 다음 후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조 방목을 보면 임금조께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국조 방목에 기록되어 있는 휘 이긍조 할아버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긍조인데 아버지가 개선, 할아버지가 지화, 그 다음에 증조가 임금 해가지고 이긍조 할아버지는 분명히 임금조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책을 보면은 여기 임계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인문조로 나오는데 앞에서는 임금조가 나오긴 하는데 그 후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이긍조는 분명히 임금조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성군 이긍조 할아버지께서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시고 또 대성제하까지 오르신 당대 최고의 인물이십니다. 그러한 후손이 왜 빠졌을까? 임금조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인문조 후손인 이긍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자, 확인해 보세요. 인문조 후손의 이긍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성군 울로조는 이씨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셔서 적개공신 2등급에 오르신 역시 당대 최고의 인물이십니다. 이 울로조도 임금조 후손인데 왜 이긍조나 울로조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조님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그 인문조가 나오는데 7대 인문, 8대 양, 9대 삼원, 10대 손수 이렇게 나오는데 손수조 옆에 이 방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손수조 방주를 한번 읽어보면 한평종인 초보에는 인무는 광봉을 선대로 삼았고 손수는 아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요조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손수조 가승에는 즉 인문조 가승에는 광봉조를 직계조상으로 삼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광봉조 후손으로 안 올라가고 요조 후손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광봉조가 직계조상인데 요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요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승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방주를 기록해 놓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뒷장을 보면 이어서 손수조 방주입니다. 이어서 보면 양
삼언은 무 없었고, 즉 2대는 양과 삼언 2대는 없었고 편고를 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바르게 수보를 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를 보면 한평이씨 별보 해가지고 별보로 모신 분이 또 계시는데, 여기에 손무조가 계시고 또 뒤에 보면 광봉조가 계십니다. 진짜 시조인 광봉조를 맨 뒤에 별보로 해서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자, 광봉조를 한번 읽어보면 충수광 11년 344 좌명공신 한풍부원군. 자, 분명히 좌명공신 한풍부원군이라고 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한풍부원군이란 훈봉에 의해서 한풍이씨가 성관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봉조는 밑에 자자를 정확히 써서, 이렇게 자자를 써서 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봉조 아들은 연조시고 또 그 아들은 안저조시고 또 형제분이신데 뒤에 안상조가 계시고, 그리고 숙조, 인좌, 인형, 천주, 희림, 이런 식으로 정확히 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인자조입니다. 자, 인좌, 인형 두 분만 여기에 별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곡집에도 인자조는 칠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족보사실록에도 칠형제라고 전해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추록에도 그렇고 정묘보에도 그런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인자조 여기 오형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인원, 여기에 인원, 인관, 그리고 뒤에 인계, 인검, 인문, 이렇게 오형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인문조, 여기 보면은 아까 인문조 이 방주에, 인문조 방주에, 손수조 방주에 보면 양과 삼언은 편고를 했다, 즉 꾸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빼면 연대가 확렬히 인자조, 인좌, 인형과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문조가 광봉조 후손이면 당연히 나머지 인원, 인관, 인계, 인검, 인문조, 오형제는 당연히 광봉조 후손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곡집이나 족보사실록 여러 칠형제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칠형제가 맞다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풍이씨는 지명이 한풍에서 한평으로 바뀌어서 한평이씨가 된 것이 아니라, 시조 광봉조 할아버지께서 벽상 삼한 삼중 대강보국 숭록대부 좌명공신 한풍부원군의 훈봉에 의해서 한풍이씨가 성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로 더 공부를 해 보시면 광봉조께서 시조라는 것을 더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진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선조님들은 족보를 만들 때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조가 잘못되고 형제가 잘못된 이 사실을 안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조선시대는 족보가 과거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생사 여탈권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출사를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족보를 후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광봉조를 시조로 모시는 후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후손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 허망함과 부끄러움과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으며 과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손은 즉시 발벗고 나서서 바르게 수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반론권을 드리니 반론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한풍리씨, 한평리씨 대동 단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